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6% 상승, 코스닥은 1.6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전에 좀 많이 언급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요런 패턴 좀 조심하시라고 참 팁을 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형성되고 슈팅 한번 이렇게 주지 못하고 바로 밀리는 형태인데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가 오전 뭐 9시 고작 뭐 10분도 안 됐는데 300억, 400억, 500억 만약 이렇게 잡히면 이날은 외국인이 하루 종일 팔면서 밀어버릴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빠르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가가 완전한 고가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부터 아주 힘이 없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오늘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 하나의 어떤 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딱 이제 일단은 그런 형태가 나왔고, 일단 종가는 뭐 마이너스 1.6% 정도지만은 이게 지금 고가부터 작도를 하면 오늘 장중에 3.5%를 밀어버린 거니까 상당히 크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 그러면서 어제 전일에 양봉이 시작된 갭을 만들었던 시가이자 저가 부분까지 딱 갖다 놓고 끝이 났고요. 일단 5일선은 깨지 않고 지지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내일 이제 갭하락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면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시는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 갭하락을 좀 뭐 혹시 한다라고 하면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짧은 흐름이 아닌 좀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일 것이냐 아니면 짧은 리바운딩 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기로에 아마도 이제 서게 되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에서의 시점일 것 같고요.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의 수준은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의 금리 인상 뭐 4.5% 정도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또 하나의 시장을 하락으로 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주가는 여기서 뭐 10% 20%더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금리 인상만을 가지고 더 빼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뭐 10%든 20%든 또 한번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그 트리거는 아마도 지금으로서 이제 당장 우리가 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의 핵전쟁 부분과 당장은 아니겠지만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뉴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뭐 영국의 금융위기, 뭐 크레딧 스위스의 뭐 파산설, 신흥국의 뭐 디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번 달 안에는 발생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들면 그때는 한 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인지를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뭐 핵을 쏠지 안 쏠지는 우리가 뉴스를 보고 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그냥 뭐 푸틴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지는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뭐 핵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냥 뭐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트리거 시장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저는 이 구간 안에서 조금 흔들지라도 바닥을 좀 잡아갈 거라고 보고요. 악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 정도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게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올 초에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 안에서
지금 20% 하락 후에 반등, 20% 하락 후에 반등, 20% 하락 후에 반등의 이 패턴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올 초에 한 번, 6월 전쟁 리스크 때 한 번, 이번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 때 한 번, 총 3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초에 20% 하락 후에 저점 대비 9%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요. 6월 전쟁 리스크 때 저점 대비 한 8%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의 시가가 이 낙폭에 대한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리바운딩의 어떤 고점이라고 하면은 고작 이제 사실은 7%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 8%, 7%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점점 이 반등의 폭이 낮아지느냐? 이 파동을 좀 빼고 바로 나오는 이 기술적 반등 리바운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동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리바운딩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을 보시면 9조 수준으로 나왔죠. 그리고 6월 전쟁 리스크 때 거래 대금을 보시면 6조, 뭐 6.7조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9조, 이때 이제 6조에서 7조. 근데 어제 진짜 처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그래도 거의 3.6%에 육박하는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4.6조. 와, 이거는 정말 좀 힘들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등이 좀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5.2조니까 9조에서 7조 왔다가 지금 5조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만 봐도 시장의 어떤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올 초부터 시작된 폭락 대비한 어떤 리바운딩의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도 거래 대금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점점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때나 코로나 폭락장 때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구간에서 보통 바닥을 잡을 때는 어떤 가격적으로 이런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잡는 경우도 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폭발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악재 안 나오고 바닥을 잡아주면서 기간으로 그런 악재들을 해소하고 천천히 시장이 안정을 찾고 신뢰를 쌓으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으로선 좀 바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제가 ARM 테마주들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버렸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시장에서 ARM 테마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는 듯 하다가 다시 상한가를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뭐 넥스트 칩이 대장일 때 아마 27일인가 28일 날 방송에서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요게 이제 26일 날 나온 뉴스였는데 제가 2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26일 날 방송 밑에다가 댓글을 이제 달아드렸어요.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여기 보시면은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이제 방한을 하는데, 사실상은 손정희 회장이 어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가지고 방한을 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ARM 인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만 좀 자세히 읽어보셔도. 이재용 부회장도 그냥 뭐 조건은 들어보겠지만 뭐 잘 모르겠다 정도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ARM 관련주들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혹시 손정희 회장이 10월 달에 방한을 해서 별 어떤 큰 딜이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린다면 얘네는 그냥 곧바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요날 드렸고, 거기다가 손정희 회장과의 딜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리스크도 있는데,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각이 아닌 상장으로 방향을 잡아버릴 때는 얘네는 그것도 또한 재료 소멸이 되는 거니까 크게 나올 수 있는 재료 소멸에 대한 리스크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ARM 관련주는 저는 이 이후로는 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때 또 드렸고, 그리고 나서 넥스트 칩은 죽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한가를 가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딜이 무산되거나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 얘네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오버나잇은 못할 것 같은 테마다, 재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오늘 이제 오전에 기사가 나왔죠. 사실상 ARM 관련된 삼성의 인수는 무산됐다고 보는 게 좀 맞다 기사 나오면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개파락을 크게 했는데 이제 물려있는 세력들도 여기서 뭐 받아가지고 일단 물량 털고 나왔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간에서도 또 급락을 일단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네는 이제 좀 다시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볼 필요가 좀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던 테마 중에 뭐 애플페이는 충분히 그 이후로 시세를 냈고, 포르쉐 관련주들도 충분히 시세 냈고, 얘네는 이제 포르쉐 상장 당일이 재료 소멸이었으니까 그 전까지 매매를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로까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애플페이, 포르쉐, ARM 요 정도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섹터가 아닌 재료 테마 느낌의 애들 중에서는 좀 강했고 주도 테마 역할을 했었는데, 포르쉐 끝이 났고 ARM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애플페이 정도만 저는 재료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한국정보통신도 여기서 뭐 어제도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매집이 들어갔고 1파가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제 2파로 좀 흘러갈지 여부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애플페이 애들은 한국정보통신만 너무 지금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좋아 보이는 애가 없어서 일단 뭐 에이텍 TN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애들이 인텔 자회사인 모비라이의 상장 이슈가 있는 자율주행 애들인데, 뭐 어제 제가 라닉스 같은 경우는 언급을 드렸나요?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저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증백 종목을 얼마나 기피하고 싫어하는지 아실 건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증백 종목은 뭐 이제 증백 종목이 시장의 주도 종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정말 소액으로 하거나 오버나잇을 웬만하면 좀 하지 않거나 재무랑 좀 살펴보고 당장 악재가 나올 게 좀 없는 게 확인이 돼야 저는 증백 종목은 좀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애들도 라닉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은 1등주이긴 하나 거래 대금이 어제 좀 너무 적었어서 얘는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그래도 좀 보고 있는 거는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 정도 애들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얘네도 모비라이가 이제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뉴스가 발생이 될 거니까 자율주행 쪽은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전쟁 관련주들은 제가 여기 처음 기준봉 나온 날 충분히 재료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도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오던 박스권을 이제 딱 뚫으려고 종가를 고점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
뚫고 위쪽으로 파동 한 번이 나오면 되게 차트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대저강음도 회사에서는 요드와 핵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뭐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뭐 이제 공시를 하면서 개파락이 나왔지만 세력들은 그런 거 뭐 관심 없죠.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딱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뚫어놓고 파동을 만들어 가려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옛날에 우리 그 마스크 테마 할 때도 되게 좀 그런 식으로 악재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하게 된다면 어찌됐건 일단 지금 뭐 순환매가 계속해서 도는 모습이라서 한창 산업이 지금 단기화할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뭐 한창 산업이랑 다른 애들도 끼 좋은 애들이 많아요. 뭐 대아제야, 한컴라이프 케어,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여기서 121선 딱 안착시켜 놓고 조금 더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핵전쟁 관련주들은 매매할 종목이 좀 괜찮습니다. 전부 다 끼가 좋아서 굳이 뭐 한두 종목에 얽매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은. 물론 이제 한창 산업이 대장주이긴 하지만 다른 뭐 2등주, 3등주 애들도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잘 돌아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전체적으로 좀 그 순환매 흐름을 잘 타면서 매매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테마고요. 그다음에 빅텍이 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빅텍이 참 예전의 빅텍이 아닙니다. 이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빅텍이 최근에 보면은 아니어가지고, 이때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충분히 갈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트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때 보시면 야 이거는 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는 뭐 시장의 대장주가 전혀 아니었고 뭐 사료주랄지 전쟁주랄지 매매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았었고, 이때 아마 한일단조가 대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예전에 빅텍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때 약간 이제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0선 완벽히 안착을 좀 해놓고 한 번 더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면 그때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료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오네요. 일단 얘네들도 제가 뭐 저저번 주인가 쯤에서 방송에서 한번 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10월 13일에 또다시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금 8.5%에서 저번 달에 8.3%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시장 이제 컨센서스가 8에서 뭐 7.7 정도가 됐는데 상회를 해버렸고 8.5 대비하면 0.2밖에 하락이 안 나온 거니까 충격을 좀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8.3에서 얼마나 하락하느냐, 이제 물가지수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하락할 것으로 지금 뭐 예상을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없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좀 많이 안 떨어져 있고 이제 렌트비가 조금 이제 하락세로 들어선 것도 뭐 이제 반영이 되는 9월 이제 뭐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는 9월 뭐 한 중순 넘어가지고 아마 조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뭐 이제 렌트비의 하락 부분이 뭐 다 반영이 되기에는 아마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물가지수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건 이제 우리는 항상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를 해주는 게 좋지, 이제 물가지수 발표까지 내가 보고 베팅을 하겠어 이런 매매의 어떤 포지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이제 조금 앞두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흐름이 한 번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료주들도 뭐 지켜봐야 되는데 얘네도 워낙 순환매가 잘 돌아서 어떤 한 종목이 무조건 대장이다 이런 게 좀 없죠. 다 끼가 좋아요. 사료주들은 진짜 한일사료, 대주산업, 고려산업 할 거 없이 전부 끼가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조금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애들은 시간에만 띄워놓고 이렇게 이제 뭐 밀어버릴 수가 좀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제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좀 차트를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한일사료나 이제 뭐 대주산업, 그리고 뭐 고려산업 요 정도에서 매매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한 관종창 안에 약간 이제 해지성 테마랑 시장과 같이 가는 테마를 좀 같이 놨어요. 한눈에 보려고. 그래서 얘네는 뭐 제가 테마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별로 없죠. 시장 하락하면은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해지 테마로 오를 거고 강세를 보일 거고, 시장이 반등하면 약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강세를 보일 때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 모습을 또 보면서, 얘네 굉장히 강하다, 조금 더 시세를 낼 의지가 이제 세력들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고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또 없고, 뭐 당연히 이제 태조 이방원 비롯해서 신재생, 그다음 뭐 2차 전지 요쪽 애들은 시장 반등하면 뭐 반등할 거고요, 시장 하락하면 하락할 거라서 뭐 제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다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애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태양력 애들은 강하다. 보시면 오늘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에너지랑 하나솔루션이랑 둘이 계속해서 지금 키 맞추기를 하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이렇게 끝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추적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한 3일 정도 반등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CS 윈드가 있는데요. 다른 풍력주들은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진 반면에 CS 윈드는 그래도 좀 유지를 좀 잘 하고 있어요. 뽑고 이 박스 구간에서. 그래서 요날인가 방송에서 쌍바닥 이렇게 만들 것 같다고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일단 제 생각대로 흘러는 가고 있고, 이런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쳐주는지 그 부분 추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리딩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